10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정부 시의회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경기북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기도가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포천시와 가평군을 연결하는 수원선 터널 공사가 연내 착공한다는 소식을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9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동두천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서명부와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보도합니다. 포천시는 오늘 제1회 포천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열고 인흥군 묘산비와 창주 이걸길의 묘, 포천 관이터를 각각 향토유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수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북도청 신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포천시와 가평군을 연결하는 수원선 터널 공사가 연내 착공한다는 뉴스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상현 기자. 네. 경기북도 행정구역 개편 조례안은 위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경기도의 판단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면서 제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의정부시의회는 그 관련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됩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 3월에 의정부 시의원 13명이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그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이거를 갖다가 의정부시가 행정적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기도에 통보를 했는데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경기도가 이거를 다시 반려를 했다고 하네요. 네네. 그럼 이런 문제, 예. 오는 11월 3일에 그 네.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뭐 의정부시와 경기도만의 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북도 설치 준비에 관한 추진은 그 시뿐만이 아니고 민간단체, 우리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한 그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이거는 경기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네. 의정부시 같으면 의정부시가 해줘야 되는데 그 수장이 시장이 나서야 하는데 네. 이거를 의정부시가 만약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경기북도 설치 준비 지원이 의정부시가 주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이라는 그 상위법을 위반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례안이 상여법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이 왜 필요할까요? 아시다시피 이 경기 북부는 인구가 충청 남북도하고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전국 각 도하고 또 광역지자체 다 포함하면은 17개가 되는데 네. 이 중에서 규모로 따져도 세 번째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재정 자립도는 북부가 29.9%, 네. 남부가 45.3%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규제는 2중, 3중으로 계속 뭐 중첩된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북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 연천 그런 많은 시의회, 군의회에서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또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법을 따져가면서 네. 이걸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뭐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자,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그 핵머니 소속의 그 최춘식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국감에서도 그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네. 접경 지역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이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한의 한계, 예산 확보 곤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네네. 최춘식 의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북도 설치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양상현 기자. 네. 그리고 이제 포천하고 가평을 잇는 수원산 터널 공사가 연내 착공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포천 시민뿐만 아니고 가평 군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요? 수원산 터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지, 그리고 수원산 터널 공사는 어떤 것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수원산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고객길을 직선화하는 공사입니다. 구대관령 길처럼 구불구불하죠? 그렇죠. 네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음. 그래서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뭐 30분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삥 돌아서 내촌으로 47번 국도 뭐 이렇게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수원산 터널 작년부터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제가 포천시 입장하고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 직접 알아봤는데요. 네. 이게 지난 9월 3일에 도로구획 결정고시 등 그 행정 절차는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단계는 조달청을 통해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이 행정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는 그 시공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토지 보상이 지금 아직 뭐 거의 0%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터널 입구 등 필수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데 네. 일단 이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토지 보상 문제 하면은 이제 포천시 쪽에는 범위가 넓고 이쪽 네. 가평군 쪽에서는 그렇게 큰 범위 없을 것 같은데 토지 보상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절차만 마무리됐다고 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혹시 올 연내에 착공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니까 네네. 올 연내에 착공한다는 거는 시공사도 아직 지금 선정이 안 됐는데 그렇죠. 삽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아하. 예. 그리고 또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만약 착공을 하게 된다면은 내년 봄 5월경에나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수원산 터널이 뚫리면은 포천 가평 현리 쪽이죠. 상면 조정면하고 이제 가까워질 텐데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평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네. 포천에서 뭐 청평 가는데 30분 이내면 갈 수 있는 데다가 또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포천의 그 군내면 등 그 동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 화연면 주민들 이런 주민들이 그 교통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시 의회가 경기 북도청 신설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그 소식과 포천시와 가평을 연결하는 수원선 터널 공사 연내 착공에 대한 소식을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상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곧 있을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정부에 요구하거나 또 건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그 심리적 압박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절명으로 필요해서 또 건의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서명부와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동두천시청 정영만 교통행정과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디까지 운행되는 걸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GTX C노선은 수원부터 덕천까지 기본 계획에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덕정이요. 덕정역까지요. 덕정에서 동두천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9.6km가 되겠습니다. 10km 미만이네요. 네네. 단순히 거리만 개선한다면 지척인데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전달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소요 예산을 우리 동두천시가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가능합니까? 예, 저희는 언제든지 조달할 수 있도록 네. 예산 부서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저희가 타당성 영역 결과에서는 530억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 시설계 들어가면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두천시가 이제 그 자체 용역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수익성 점수가 아주 높게 나타났던데요. 타당성 조사 결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경제성은 1.73으로 나왔고요. 네네. 재무성은 1.70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덕정에서 동천역까지 연장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본 계획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추가로 연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하고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몇 차례 만나 보셨습니까? 국토부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하고요. 현대건설에서 담당 부장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네. GT 노선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저희 시의 의지도 표현한 적도 있고요. 네네. 국토부도 여러 번 접촉했습니다. 네. 동두천시에서는 초기 비용 530억 정도는 얼마든지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계시지만 네, 국토부라든가 컨소시엄 측에서 본다면은요. 향후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행에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적자를 보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경제성이나 수익성을 네. 저희가 판단할 때 네. 저희는 환승 할인이나 네. 그다음에 무임승차 어르신들 무임승차까지도 감안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네, 네. 어차피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40년간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까지 다 따져서 한 거기 때문에 운영비 적자는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네. 고속광역급행철도망이 혹시 이제 염원들 하시는 대로 동두천까지 연결된다면 강남까지 몇 분대 정도 28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몇 분이요? 28분이요. 삼성역까지 28분. 네. 준 강남권으로서 들어설 수 있겠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요. 일단 11만 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시 인구가 9만 한 4천여 명 조금 덜 되는데 어떻게 해서 11만 명 서명부가 작성된 건지요? 저희가 6월 달부터 이제 서명 운동에 들어갔는데요. 네. 서명 운동을 하면서 연천 인근에 있는 연천이나 네. 철원군청에 저희 부시장님이 방문해서 네네. 서명 협조를 요청했고, 그쪽에 부군수님들도 네. 서명에 대한 협조 의사를 표명해 주셨고요. 네네. 저희 노인회장님이 계신데 노인지회가 있는데 네. 노인지회 쪽을 통해서 연천하고 또 철원까지 가서 네. 노인회 쪽을 통해서 서명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가 9만 4천이 안 되지만은 네. 거의 12만 원 정도 가까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동두천 연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힘당의 김성원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이선이신데 막 예. 그쪽 국회의원도 많이 좀 활동 좀 하라고 좀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저기 김성원 의원께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네네. 예, 지난 25일 날도 국회에서 네. 예, 그 국토부 장관님께 같이 서명부 전달하는 그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예. GTX 신호선을 동두천시까지 연장을 위한 앞으로의 그 동두천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저희는 그 이제 국회 토론을 통해서 네. 예, 코로나가 진전되면 국회 토론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동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 컨소시엄에 그 저희 최종 용역 보고서를 전달하고 네. 저희 의지를 다시 한번 표력할 겁니다. 네, 네. 저희도 네, 말씀하시죠. 네. 캠프가 차려지는 대로 네. 대선 후보 캠프에도 저희 서명부를 전달하고 네. 그 대통령 공약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네. 우리 정 과장께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좀 성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겠고요. 예. 경기 북부를 또 취재하고 있는 우리 NG 뉴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도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예.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청 정영만 교통행정과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행복지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행복지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9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거리는 코로나19 스트레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느끼는 행복 수준을 측정해봤더니 100점 만점에 평균 6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지수 69점은 육체적 건강과 가족관계 등 12개 항목 점수의 평균치인 차원 종합 행복지수 그리고 종합적인 행복 수준을 물은 전반적 행복지수의 평균 점수를 의미합니다. 응답자의 행복지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72점, 40대 7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는 6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체감으로 느끼는 행복지수는 젊은 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업별로는 학생 73점, 그리고 화이트칼라 종사자 72점으로 평균을 웃돈 반면 무직자는 64점, 자영업 종사자는 65점으로 나타나 직업에 따라 행복지수 점수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28%인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상황 인식에 따른 행복지수는 심각하다고 응답한 계층은 68점, 심각하지 않다는 72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도움이 필요할 경우 부탁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고 답한 도민들의 행복지수는 73점인 반면 없다고 답한 경우 행복지수는 60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상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뢰에 지난 7월 26일부터 사흘간 유무선을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각 지역에 가보면 지역의 역사가 숨쉬는 향토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역에 뿌린 향토 유적지는 역사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는 제1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열고 인흥군 묘산미와 창조 이성길의 묘, 포천 관이터를 각각 포천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향토유적지 제53호로 지정된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인흥군 묘산비는 낭선군 이후에 1686년에 아버지 인흥군의 묘역임을 표시하고 동시에 훼손을 막기 위해 세운 것으로 조선 후기 최고의 명필인 낭선군의 친필과 함께 현존하는 4기의 한글 비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향토유적 제54호로 지정된 창주 이성길은 무의 구곡도 등 시와 그림을 다수 남긴 인물로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성길의 묘는 조선 중기 4대부의 묘로서의 형식이 잘 갖춰져 있고 묘소 앞에 묘관에는 신우제가 지은 묘지명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유적 제55호로 지정된 포천 관아터는 조선시대 포천현의 관아터 위치로 포천의 행정과 역사 문화의 기반이 현존하는 유적으로 체계적인 정비 계획 수립과 보존이 필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